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홍 기자님, 이제는 가해자가 7명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일단 그제 1, 2차 폭행을 주도했던 이제 2차 폭행을 그러니까 주도했던 2명 말고 옆에 있던 2명한테 예. 불구속 입건이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또 1, 2차 폭행을 다 주도했던 2명의 그 여중생한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오늘은 그러니까 추가 3명이 누구냐면 1차 폭행 때 그 노래방 폭행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노래방 폭행 때 말하자면 그 2명 주도했던 1명 A양에다가 나머지 3명 그 3명이 불구속 입건이 되면서 총 가해자가 7명으로 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7명이 1명을 때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글쎄요, 이건 좀 심한 경우긴 하지만 협박 같은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지금 가해자에 대해서 신상이 예. 공개가 되면서 어디 사는 누구라더라 이런 게 지금 다 네티즌들한테 알려졌고 예. 그래서 네티즌들이 응분의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심리로 직접 집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오물이라든가 예.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투척한다고 하니까 이러면 원래 직접적인 개인적 처벌은 이 민주국가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예. 항상 사법기관에 손을 빌려서 예. 공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직접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당사자도 아니고 가족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 가족들한테도 지금 위협이 가해지고 있어서 예. 가족들은 자신들이 지금 죄인된 심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예. 경찰이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김남국 변호사 이주게요. 선배한테 맞을까 봐 후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폭행에 가담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은 이런 경우도 공범으로 처리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공범으로 예. 봐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집단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 한 사람이 주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도를 하는 그 주범에 딸려서 예. 공범들이 우르르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은데요. 사실 그 가담 정도를 나눠보게 되면 주범이 적극적으로 폭행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말리거나 아니면 가담을 하기 싫어서 그냥 방조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사실상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여학생들도 처음에 선배들 안 하려고 말리긴 했지만 선배가 하라라고 하니까 너도 이렇게 당해볼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소극적으로 조금 때리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 골목길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냥 이제 우연히 이 여학생을 만난 게 피해 여학생을 만난 것이 아니라 친구였던 이 두 여학생이 불러내가지고 유인을 했다. 그리고 사전에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때리겠다, 보복을 하겠다라는 그 주범의 동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공범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리려고 한다면 말리는 게 일반적인 거죠. 가담을 했다니까 당연히 이제 공범으로 보는 거다. 근데 소국장님, 이 학생을 끌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도 거리도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왕복 6차선 도로였고 한 300m 정도를 예. 계속 이제 끌려가면서 맞고 막 계속 이게 머리채 잡고 끌고 가고 아마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 가는 중간에 보면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버스 정류장도 지났고 그래서 오가는 행인들이 아마 그 장면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신고도 없었고 일부 목격자들은 이제 경찰차도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이미 그 학생들이 지나가기 한 2분 40초 전에 순찰차는 지나갔다. 지나갈 때는 그 현장 자체를 경찰이 확인한 건 아니다. 이렇게 예.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어른들이 아마 저 상황을 좀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예. 왜 쟤를 이렇게 때릴까? 신고할 만도 한데 예. 그냥 신고가 없었다는 것은 아마 친구들 사이에 늘상 있는 그냥 어떤 다툼이겠거니 예. 이렇게 좀 생각했던 거 아닌가. 만약에 저때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저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안 갔을 텐데 그랬겠죠. 그런 참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지나가다 저런 비슷한 장면을 봤을 때는 예. 좀 적극적으로 일단은 좀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심리적으로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미국의 유명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보도가 사실은 사실이 아닌 잘못된 보도를 알려졌지만 어쨌든 유명한 사건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칼을 맞고 쓰러져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을 하니까 서로 저 사람이 신고하겠지, 예. 저 사람이 신고하겠지 다 미루면서 아무도 신고를 결국엔 안 신고가 안 하더라. 됐어요. 예.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딱 규정이 된 게 뭐냐면 이제부터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누구 한 명을 콕 찍어가지고 저분이 날 도와달라고 예, 예. 이렇게 아저씨 뭐 저 좀 그 도와주세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어주지 않으면 예. 대중이 의외로 잘 나서지 않는다고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요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남학생은 사실은 조금 요즘 남학생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여학생이 설마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랴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좀 투닥투닥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경찰까지 부를 일인가 예.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일부는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순찰자가 지나가니까 이미 벌써 누가 신고해서 순찰자가 왔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예. 이번에 신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여학생 사업도 여학생들 싸움도 엄청 무섭게 번질 수가 있구나. 그렇죠. 이제부터 여학생들 건도 분명하게 신고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경찰이 어떻게 처리를 했냐 계속적으로 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 상황을 보니까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처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번 9월 1일 폭행 전에 6월 29일에 이미 1차 폭행이 있었던 예.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난 4월과 5월에 이 주도한 두 학생 중에 한 명은 공동 폭행으로 이미 학교에서 폭력위원회도 열렸던 겁니다. 이것과 다른 건으로요. 그런데 그때 예. 당시에 이 학생이 저한테는 충돌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그래서 약물도 복용합니다라고 했더니 이것을 이유로 선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물론 아프기 때문에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추가적인 계속해서 사건이나 범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그럼 사후 관리를 했느냐? 단순히 선처가 아니라 오히려 사후에 이 학생이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지 그렇죠. 더욱더 예. 보호가 필요했고 그런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변명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찰에서도 김남국 변호사님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 가해자 학생들의 나이 체크도 제대로 못했고 CCTV도 그 주인에게 언론에게 좀 주지 마라. 그냥 축소하는 데만 좀 급급했다는 그러니까 상황이 나와요. 사실은 너무나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경찰이 조금만 초동에 처음에 먼저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된 이후에도 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을 은폐하고 좀 축소하려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예. SNS상에 처음에 사진이 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에서 이 취재를 해가지고 CCTV 영상을 입수하려고 하자 경찰이 이제 그 CCTV 영상에 사업주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공개하지 말아라라고 은폐 축소하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어떤 상태냐, 사실은 피해 학생이 어떤 상태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에 물어보니까 크게 다친 것이 아니다, 중상이 아니다, 그냥 머리에 찰과상 정도 입었다라는 정도에 그쳤고요. 또 어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하니까 심지어 그게 그냥 땀하고 이렇게 버범벅이 돼가지고 사실상 크게 다친 것처럼 된 것뿐이지 많이 다치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 이 내용을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도를 한 겁니다. 예. 또 그다음에 이 부산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 팔로워가 뭐 36만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SNS상에서 굉장히 뭐 네티즌들과 소통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중대한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소상히 알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과를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질문을 하면 삭제를 해버리고 스팸으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예, SNS 경찰- 예. 여론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는 이제 CCTV 공개하는 거 막은 거, 하나는 실제 그 가해자 학생의 나이가 14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미만으로 이제 예. 그 이제 말하자면 축소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이 다치지 않았다, 중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두고 정말 경찰한테 주는 이 월급이 아깝다,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홍보를 강화해서 국민들하고 가까이 가는 건 좋겠죠. 그런데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특히 요즘에 이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경찰로서도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가슴에 바로 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 딸이 저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할 때는 경찰에서도 철저하게 모든 것을 제대로 공개를 하면서 정확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사건의 파장을 자꾸 줄이려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다 보니까 이것이 겉으로 나머지 부분 아무리 소통 뭐 홍보를 잘한다고 해도 저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말짱 다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찰 수뇌부라든지 일선 경찰관들도 정말 명심을 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걸 늘 예.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재근 통변인 예. 이번에 아산에서 네. 모텔에 붙잡혀놓고 1시간을 넘게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산 사건을 계기로 예. 그냥 묻혀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들이 지금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예. 5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 뒤늦게 지금 알려진 겁니다. 아, 이것도 그러니까 5월 사건이군요. 아산에서 여고생, 여중생 이러한 그 여러 명이 한 명을 모텔에서 일단 감금하고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았던 피해자가 도망을 가니까 그 다음 날 다른 여중생한테 너 그 저번에 우리가 때렸던 사람 도망갔는데 왜 말 안 해줬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감금해서 무차별로 폭행을 한 거죠. 뭐 채파이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폭행을 하고 거기다가 뭐 담뱃불로 또 뭐 피부를 찢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때린 사람한테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면서 예. 그 이튿날째 맞았던 사람한테도 풀어주면서 어디 가서 200만 원 벌어와라 이런 말까지도 했다는데 성매매 해가지고. 결국 그 200만 원을 어디 가서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매매를 암시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극악무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이번 부산 사건, 강릉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면서 이게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대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